자, 제5절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먼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강간죄가 있고요. 자, 유사강간죄가 있고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요 다섯 개를 자, 하다 보면 상해나 치상의 결과 나올 수 있고 사망이나 사망의 결과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해당되는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피구금자 간음죄도 하다 보면 자, 윗조문처럼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론상 그치? 근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자, 여기 묶어놨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당되는 범죄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 간음 상해치상죄, 업무상 위력 간음 상해치상죄, 피구금자 간음 상해치상죄가 현행법상 없다. 과거에 기출된 적이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없다. 그럼 없으면 무죄냐? 그건 아니고요. 뭐 해당되는 범죄의 경합범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법에 따라 만약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쪽 조문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형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숙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가 조문이 301조, 301조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범죄 그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 302조, 303조, 303조가 끝나고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현행법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것이 요 다섯 개의 범죄의 경우에는 자, 미수가 있고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요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여기는 뭐 미수가 없고 상습범 규정이 없는데 이런 건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세 개의 조문도 마찬가지로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외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는 미수가 있고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강간죄 조항들 있잖아요. 강간죄 조항들 한 10개가 넘는데 이 강간죄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침해범위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강간죄 조항 같은 경우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친고죄 조항이 강간죄나 추행죄나 삭제가 되었고 자,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노트 파일이 옛날 파일입니다. 제가 지금 현행 개정된 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요. 강간죄는 추행죄는 원래 예비인모가 없었는데 예비인모 처벌조항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동그라미로 해두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바꿔두세요. 바꿔두시고 이 예비인모죄 처벌조항이 잠시 이따 보겠지만 이 강간죄 조항에서 전부 다 예비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끝에 강간으로 끝나는 부분 있죠. 요 강간 요쪽 부분하고 유사강간 요쪽 부분하고 그렇죠? 준강간 요쪽 부분하고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요 강제추행죄 요거하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만 예비인모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비인모가 없어요. 그 부분은 기본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수정할 부분은 예비인모 X라고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요것만 예비인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가봅니다. 자,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자,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자, 무슨 말이냐면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 자유인 거죠. 원하고 싶은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원치 않는 성행위는 하지 않을 자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 내용이 판례 나와 있죠. 자, 판례 봅니다. 자, 강간과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모든 죄는 즉 강간죄든 추행죄든 개인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호법익인 거죠. 강간죄나 추행죄의 보호법익이고 그것을 침해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침해범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빨간색으로 소극적 동그라미 소극적 자유다. 이거 기출됐습니다.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이 소극적 자의 의미가 내용이 나와 있죠. 성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 또 성행위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등을 그 내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극적에다가 색깔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면 방금 읽었듯이 침해범이고요. 침해범이 있기 때문에 미수처벌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인무죄 처벌조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고죄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예비인무죄라고 해서 다 예비인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체크하세요. 2번. 자, 그리고 미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수가 있는데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이 강간추행에는 준강간 포함됩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포함되고, 305조가 뭐예요? 305조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에요. 강간추행죄. 그런 죄의 경우에는 미수가 있다. 그래서 끝에 강간으로 끝나거나 추행으로 끝나거나 강간으로 끝나죠. 그렇죠? 이런 죄는 미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끝에 강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강간으로 끝나죠. 그렇죠? 이 강간으로 끝나는 죄의 경우에는 예비인모가 있습니다. 예비인모가 있다. 그렇죠? 자, 또 중요한 것이 상해죄가 있습니다. 상해죄. 상해죄가 있는 거예요. 상해죄가 있지 살인죄가 없어요. 자, 땡땡 하시고 CF 하시고 땡땡. 살인죄는 예비인모가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상해죄입니다. 상해죄지 치상죄 아니에요.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위잖아요. 치상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해죄를 말한다고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상해를 색깔칠할게요. 자, 그리고 또 봐두셔야 될 것이 여기 305조인데 305조가 미성년자 의제입니다. 13세 미만자 아시겠어요? 13세 미만자, 즉 미성년자 의제, 여기는 강간도 되고 추행도 됩니다. 원래 추행죄는 미수가 예비인모가 없는데 이 305조만큼은 이 추행죄가 들어와요. 이것을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강간만 있지 추행죄는 없어요. 추행죄가 없는데 유일하게 추행죄가 있는 것이 이 305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도표 내려올게요. 도표를 내려오면 제가 방금 노트에서 읽었던, 자, 강간 나와 있고 유사 강간 나와 있죠. 여기 추행 나와 있고 준강간, 준강제 추행에서 강간 나와 있죠. 강간. 그리고 의제 강간일 때는 강간도 있고 추행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다? 13세 미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있죠. 5개 나와 있습니다. 이 5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자, 미수가 있다. 미수가 있다. 침해범이고 뭐 전부 다 침해범이지만 여기는 미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3개. 나머지 밑에 3개는 미수가 없다.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예비인모 말씀드렸죠? 여기 예비인모 말씀드렸죠? 예비인모 있는 것은 끝에 강간으로 끝나는 부분. 강간 끝나죠? 강간 끝나죠? 여기 강간 있죠? 여기 강간 있습니다. 추행죄 말고요. 그래서 예비인모 여기 있죠? 이 2가지 예비인모 있어요. 그리고 준강간이나 준강제 추행에서 강간만 있어요. 강간만 있지 추행은 없어요. 추행은 없습니다. 예비인모가.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는 강간이든 추행이든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것은 추행이죠. 추행은 예비인모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트를 보시면 여기 노트에서는 아까 예비인모에서 여기 상해죄도 있습니다. 상해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이 부분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예비인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제가 노트에서 요 5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여기 다시 한번 기본 교지를 가보시면, 자, 상해나 치상 결과 나와 있고 살인 치사 결과 나와 있죠? 그랬을 때는 요 5가지, 1개, 2개, 3개, 4개, 5가지 경우는 상해 치상죄, 살인 치사죄가 있는데 밑에 3가지는 없다. 그래서 이 1개, 2개, 3개, 4개, 5개와 밑에 3개, 3칸을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됐죠? 됐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행위 객체는 이제 차차 배울 것이고 행위 수단도 차차 배울 것이고 이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고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설명드렸던 미수처벌조항이 위의 것은 여기 위의 것은 있지만 밑에 것은 없다. 그리고 예비음모는 강간만 있다. 강간만 있다. 근데 의제의 강간은 강간도 있고 추행도 있다. 살인치사죄는 위에 5가지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꼭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가 있다 없다? 미수 없다고요. 그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감독을 받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서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지. 미수 처벌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 기출 미성년자 업무 위력 같은 경우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그렇죠? 요 밑에서 세 번째 이 부분하고 밑에서 두 번째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피고금자 간음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미수가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강간죄를 가죠. 자, 강간죄. 자,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강간죄입니다. 이때 폭행의 협박의 개념은 우리 저 앞에서 폭행죄 협박죄 할 때 약간 설명드렸는데 최협의 개념이다. 봐두시고 그리고 객체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자, 과거 구법 같은 경우에는요. 구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이랬습니다.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구법의 경우에는 이 부녀가 객체였고 뭐뭐한 자가 주체였죠. 그렇죠? 따라서 구법의 경우에 부녀가 객체였고 객체이다 보니까 특히 여자만 강간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구법에서는 강간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구법의 경우에는 이건 적지 마세요.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안 되었다. 문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애들 있잖아. 그치? 그것이 바로 성전환자입니다. 이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나온 판례는 안 된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배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판례가 바뀝니다. 성전환자가 안 되었었는데 성전환자가 되는 거로 구법화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불문이잖아요. 불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해석이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성전환자든 사람이면 다 되는 겁니다. 자, 또 과거 구법의 경우에는 객체가 여자다 보니까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아니 그걸 말이라 하냐? 객체가 여자면 주체는 남자겠지라고 하는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남자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객체가 여자라 할지라도 구법하의 판례의 경우는 이 주체가 여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구법의 태도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법조문은 사람을 강간한 자 했기 때문에 이 자는 당연히 남자 여자 되지만 구법화에서도 해석은 주체가 여자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체는 제한이 없다. 여자도 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판례 번호가 지금 98년도잖아. 98년도. 이 98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국법화에서 나왔던 판례인데요. 자, 사실관계 봅니다. A녀는 초등학교 친구인 병녀의 연락을 받고 갑과 을을 만나 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 전부 다 미성년자 애들입니다. 같이 술 마신 거야. 갑이 A녀에게 성결을 요구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A녀가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고 집 밖으로 도피하자 을은 A녀를 쫓아가서 막 때립니다.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왜 안 데워주느냐 내가 여자라면 데워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A녀를 갑이 있는 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을과 병녀는
옆방에서 그 여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망을 봐주죠. 망을 봐주고 결국 그놈은 A녀를 강간해버리죠. 이때 가불병 세 사람의 주책은 하는 것입니다. 쟁점이 뭐냐면 쟁점이 남자들 말고 이 여자 이 병녀 여기 병녀 그쵸? 병녀의 주책이 뭘까? 병녀도 똑같이 강간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법화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라 했을 때 이 강간한 자 이 주체는 남자는 당연히 되지만 여자도 될까? 이게 쟁점이었었는데 국법화에서 이 판례가 여자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쵸? 여자가 간음하지 않고 남자가 간음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옆방에서 망을 주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 여자도 똑같이 뭐가 된다? 강간죄의 정범이 된다는 논리가 과거 국법화의 판례인 것이죠. 자, 판례 봅니다. 자, 성폭력처벌법상에 특수강간죄가 있죠. 물론 특수강간죄가 있죠. 이것은 뭐야? 합동범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동범. 합동범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특수강간죄 합동범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 병녀가 옆방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 망을 봐주었다는 게 바로 뭡니까? 기능적 역할분담,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강간죄의 정범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정범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아하,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판례였다. 일찌감치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현행법상으로는 법조문이 개정되기를 사람을 강간한 자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의 경우에는 주체가 여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다 되고 나이 묻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자도 됩니다. 그렇죠? 대신 뭐다? 폭행협박을 썼을 때 최협의 폭행협박을 썼을 때 이것이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전환자 되고요. 쳐도 됩니다. 이 각각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전환자는 국법화의 경우에는 큰 의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성전환자 판례는 그다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판례 봅니다. 자, 빨간색으로 16세 동그라미, 성전환자 동그라미 다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아내 동그라미, 그렇죠? 쳐도 된다. 올라가시면 자, 16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강간죄가 돼버리죠. 이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최협의를 말합니다. 자, 다음 성전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되기 때문에 강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판례인데 1995년도 판례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다음 판례. 자, 아내 강간 사건입니다. 부녀의 경우에는 처가 포함된다. 이것도 옛날 국법 조문이죠. 자, 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죄가 됐을 때에도 하기 싫어하는 아내를 억지로 위협을 해서 간음을 해버리면 그건 강간죄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됐고. 자, 행위부터는 쉬었답니다.